지난 5월 12일 날 정부는 토호제를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결국 매물 잠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일부 푼 거죠. 그런데 아무도 사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거래가 없는지 그 이유와 또 앞으로의 집값 전망을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전세가 끼어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는 풀렸는데 거래는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강남 아파트 시장의 현실과 미래는 어떤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요, 매수 후에 4개월 이내는 반드시 입주하도록 의무화했었고요. 전세 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했었습니다. 또 즉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기존 세입자가 계약 종료 시까지는 입주를 유예한다는 거고 단 무주택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전세 승계 매수도 일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이 지나면서 양도세 중과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거래는 실종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경색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런 토제 완화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시행한 첫날 거래 신청 허가 건수를 보면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 11건, 송파구 9건, 노원구 21건 이래가지고 세 지역 모두 평소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기대했던 거래 폭발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 현황을 보면요. 양도세 중과 전에는 한 6만 7천 건 정도 있었는데 현재는 6만 1천 건 정도로 매물 건수가 줄었습니다. 약 8% 정도 감소한 수준이고요. 시장은 더욱 더 조용해지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거래가 되지 않을까요? 규제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은 가격이 문제였던 것이고요. 무주택자들은 가격 부담 때문에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실 리센스 같은 경우는요. 3월에 실거래가가 한 31억에서 32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호가는 35억 원 수준으로 과거요 1월달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매도자들의 심리를 보면요. 시장에 더 올 것 같다 이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또 세제가 어떻게 변할지 결정을 좀 늦추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매가 필요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변화는 강남보다 강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남만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변화는 강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이 관망세를 유지한 동안에 강북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조용하지만 강한 움직임으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강북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북은요, 일단 전세가 부족하고 또 전세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갭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매매로 전환하게 됐고요. 결국 매매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의 고가 매물 같은 경우에는 관망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이 지역은 이제 투자 수요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강북은 실수요 중심으로 상승 무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결국 매매 전환을 가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호래난 노원의 사례를 보면 이전 거래가가 12.7억이었는데 지금 13.5억을 기록했습니다. 강북의 지금 실수요 시장은요. 규제 완화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고 자체적인 상승 동력이 발생되면서 결국은 15억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세제 개편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양도세라든가 취득세가 선거 이후에 7월 달에 어떤 형으로 발표가 될 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리 종부세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냐가 이제 가격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매물이 과연 증가할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지는 이런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강남까지 거래량이 회복되는 시점이 온다고 한다면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시기에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강남 진입을 노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토지 완화로 이제 전세 승계 매수가 가능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강남권의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거의 30억 이상의 수준의 높은 호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매출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접근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옷 같은 경우에는 노도강이 불장을 이루고 있고요. 특히 서은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뜨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와 은평구를 일컫는 말인데요. 실수요 중심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매매 전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신고가 경신 사례도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가격 때문인데요. 또 실거주 목적에 대한 매수에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또 대출도 일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15억 이하의 84제곱미터에 특히 역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지금 남은 곳은 서대문구 일부하고 은평구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서대문구의 끝단이라고 할 수 있는 홍제동 지역하고요. 거길 넘어가서 좌측으로 가게 되면 가련동 쪽으로 가는 것이고 계속 직진하게 되면 대조동, 불광동, 연신내 이런 데가 나옵니다. 지금 아직 여기는 10억 정도에 살 수 있는 집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가격하고 내 자금 여력을 오판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석이 완전히 완료가 돼서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집을 매수하는 방향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이 아닌 광명 같은 데도 분양가가 거의 18억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신규 주택의 분양가는 내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집값 상승은 분양가, 신규 분양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 연계해서 집값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는 분은 가능하면 빨리 전세를 오랫동안 사시면서 뒤차를 타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빠른 매수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만 가격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문을 열어도 이 높은 가격을 뚫고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주택자한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강남 같은 데는 관망세가 좀 지속될 걸로 보이고 높은 호가라든가 매물 부족 현상은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강북 같은 데는 이제 실수요 중심으로 상승이 일어나면서 신고가도 나오는 사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연말 세제 개편안 발표하고 시장 변화가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집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재비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 가지고 좀 전에 얼마 전에 분양했던 강서의 방화동 같은 데도요. 18.5억이 34평이 분양이 됐습니다. 인근 지역의 구축이 15억 이하인 곳도 있는데 신규 분양가가 18.5억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모습으로 향후에 집값의 그래프가 이루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전 월세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진다면 강북은 계속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일 걸로 보이고요. 일부라도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결국은 1주택자의 옮겨타기도 쉽게 허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하반기 집값 전망을 예측한 시간 가졌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